대통령이 그런 권력 분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한 위치가 아니라 그냥 왕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네. 이거는 헌법 파괴적인 얘기를 헌법재판관 입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진짜 있다고 저는 심각해. 생각합니다. 왜 한덕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 김복형 재판관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세요? 그렇지. 한덕수는 이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그렇게 없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렇지. 왜 갑자기 김복형은 한덕수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한덕수에게 유리한 얘기를 자기가 끄집어내서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걸 소설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설. 이번에 와가지고는 이건 대통령이라 한덕수를 대통령을 만들어줬어 갑자기. 국민이 그렇죠. 뽑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해 놓은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이 사람의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변호사 할 때도 보면은 법원이 지네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쟁점을 회피하면서 자기 논리적 완결성을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쓰는 이게 전형적인 비겁한 수법이에요. 개인의 잘못을 따졌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네네. 근데 지금은 야 못 믿겠어, 그건 사법부. 안 돼. 못 믿겠어, 헌재. 이렇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결과 올려주시죠. 일단 결과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됐고 기각에 보시는 것처럼 문영백,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각하 정형식, 조한창,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각됐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쪼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형식과 조한창 각하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에 정형식 과거 발언을 저희가 띄워드리면서 맞아. 아무래도 이 각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데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과 같이 200석 이상으로 탄핵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 사람이 낸 거예요. 아, 우리 했던 거 어. 그대로네. 200석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 네. 근데 이거는 나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나는 모르지만 아니 헌법 65조 2항에 떡하니 나와 있거든. 올려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예외 조항이야. 유일하게. 대통령만 예외로 대통령은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얘기 없다고. 그렇죠. 물론 이제 헌재 뭐 다수 의견으로 요 박살 났습니다만 네, 박살났죠. 박살 났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됩니까? 황당한 상황이긴 하죠. 그 각하 의견 자체가 지금 우리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잘못된 맞아요.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100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각하 의견의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각하에 최상목과 관련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때문에 간접 민주적 정당성을 그래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3분의 2이긴 한데 특히 국무총리는 그래서 3분의 2여야 한다라고 콕 찍어서 국무총리 콕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상목은 국무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각하 의견 2명에 의하더라도 과반수면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다행히 그 부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원님 굉장히 좀 이상한 결론을 낸 거죠. 말도 안 되죠. 물론 이제 헌재 안에서 이거 박살이 나긴 했지만 이제 저는 이걸 왜 굳이 다뤄야 되냐면 이 두 사람도 헌법 재판관이야. 재판관이요. 근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처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저는 이게 화가 나기보다도 좀 딱하더라, 딱해. 어이가 없죠.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 둘이를 우리가 계속 내가 짚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1번 정형식, 2번 김영두, 3번 조한창, 4번 김복형.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정형식, 조한창 이 사람들은 지금 좀 뭐 약간
그러니까 추측이 많이 섞인 짐작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거 지연되는 데 있어서도 저 두 사람의 역할이 지금 가장 크지 않을까. 정영식 조한창. 그 전까지는 계속 이거 국무총리랑 같이 해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번에 와가지고는 이건 대통령이랑 한덕수를 대통령을 만들어줬어 갑자기. 국민이 그렇죠. 뽑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해 놓은 것이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해 놓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은 뭐 대법관들도 동의받는 거니까 네. 다 그러면 강화시켜야 되겠네. 말이 안 택도 되죠.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아, 딱해요, 딱해.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그 대통령은 요건 강화해 놓은 게 3분의 1로 그 별도 조항으로 예외 조항이잖아요. 예외 조항으로 예외 만들어 놓은 조항. 거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됐다는 그 소위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정치학에서는 이제 레지티머시라고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개헌하고도 요건이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게 직위에서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거니까. 파면시키는 직위를 제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직에서 파면이죠. 예, 직에서. 예, 예. 근데 직에서. 이 사람이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에요. 네. 권한은 어떤 역할. 그 역할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권한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되게 재밌게 써놨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하고 따옴표를 해놓습니다. 따옴표를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권한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라고 따옴표를 써놨어. 그래서 그렇게 써놨구나. 네, 그래 따옴표를 해놓은 거예요. 아.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아. 이 사람의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국회 인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건 다 그렇지. 그 다음 문제인 거고 핵심은 총리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그렇지. 근데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쳐놨어. 일부러 그렇게 한 일부러. 거네. 아, 그러니까 야, 둘의 참 정말 말장난이네. 각하 의견대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그렇지. 예. 그러네. 맞아. 예. 대통령직을 둘이 맞아. 대통령직을 행사한다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 각하 의견은. 네. 그래서 이제 파면하려면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부 다 3분의 2로 소추해야 돼. 3분의 2로 탄핵 소추해야 그러니까 돼. 진짜 너무 이 두 사람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장난도 의견을 이렇게 내서 해놨는지. 이거를 좀 이제 저희가 다뤘던 거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한덕수 탄핵 소추에 5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올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 요거 뭐 다 보실 네. 필요 없고 네. 일단 5번에 주목해서 우리가 또 다뤄보겠습니다. 5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소추 사유예요. 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덕수는 3명을 임명하지 않았어.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한덕수는 파면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뒤집으려면 자기 부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맨 처음에 올려줬던 그 재판관들 얼굴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이제 기각했던 5명 중에 4명은 네. 5번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아, 그거에 4명은. 대해서? 네. 근데 맨 밑에 김복형 재판관은 아니다. 이거는 위헌 위법도 위법도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위헌 위법도 아니래. 네. 와,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의견을 냈는지 잠깐 좀 발언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뭐라면서 위헌이 아니라 그랬냐면 재판관 미임명도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복형 재판관이. 그러니까 바로 임명할 필요 없고 없-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5년 후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상당하니까. 상당하니까 이제 그런 기간이 의견인데 없으니까, 예. 직접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만 일단 질문하고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법률 위반이 없는지 막 살펴봐.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법률 위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임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임명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현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회 선출권을 무시하는 거죠. 국회 선출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이라서. 네. 근데 문제는 그 김복형 재판관의 저 의견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매우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게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 왔습니다. 네. 그 저희가 국회 선출해서 보내면 그날 당일 임명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 지나서 저희가 한덕수를 탄핵했고 맞습니다. 게다가 한덕수는 종국적으로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명 안 할 것이 확실한데 네. 저 상당 기간을 도대체 언제까지 주겠다는 건지 저건 자기 모순이고 네. 자기 무슨 논리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기 맞습니다. 부정입니다. 저것은. 그리고 그 헌법 저 100번 인정한다고 쳐봐요. 그 양보해서. 양보 근데 참 잘해 요새. 아니 양보를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임명 안 한 게 아니에요. 나 검토할 시간을 줘 임명할지 말지를 판단해 볼게라고 한덕수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합의하라고. 네, 합의하지 합의하라고. 않았다. 네. 그리고 내가 권한대행이라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이유로 나는 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왜 한덕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 김복형 재판관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세요? 그렇지. 한덕수는 이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그렇게 없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렇지. 왜 갑자기 김복형은 한덕수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한덕수에게 유리한 얘기를 자기가 끄집어내서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걸 소설 쓴다고 하는 겁니다. 소설. 그렇죠. 너무 적절한 지적이신데 아, 네. 예리했다. 기자들이 그 헌법 위에서 놀고 있는 그 판사 출신들의 어떤 그 공상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토론을 해버려. 그러니까.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무슨 재판관들 임명 자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나 했으면 아까 네. 말씀처럼 저 말이 맞는 건데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그렇지. 지규현이가 날짜로 돼 있는 거를 시간으로 법을 창조해 버리듯이 네. 계속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관이 이름이 헌법재판관인 이유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름이 헌법재판관인 이유가. 네. 근데 헌법 질서 안에서 나눠 놓은 지금 상권 분립 체계 안에서 국회의 역할을 전면을 부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런 권력 분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한 위치가 아니라 그냥 왕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네. 이거는 헌법 파괴적인 얘기를 헌법재판관 입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진짜 있다고 저는 심각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평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때려 부수자고는 안 해요. 네.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의 결정들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버렸어요. 매우 가중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존립 근거를 스스로 지금 망각하고 오히려 이 복잡한 현실 속으로 자기들이 뛰어 들어가서 모두에게 욕 먹는 지금 그런 네.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진짜 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그럼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지금 거부권 행사한 9건도 다 무효다. 아. 예, 그렇게 네네. 내란 특검 출범해야죠. 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탄핵소추 이유 5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파명과 가장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이제 2번이 윤석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한다면 윤석열은 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니까 바로 파면 되겠죠. 빼박이죠. 네, 빼박이죠. 네. 그래서 저게 계속 올려주세요. 저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 잘라서. 그건 판단하지 않고 네. 뒷부분 묵인했냐, 방조했냐, 공모했냐 요 부분만 판단을 했어요. 요것도 아주 좀 짜증나는 대목인데 앞에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묵인했냐, 방조했냐, 공모했냐 요 부분을 판단했거든요. 네. 요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한덕수가 방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증거가 많지 않다. 이렇게 증거가 이제 없다.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건데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하겠어?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니까 요렇게 그렇죠. 저처럼 좀 약간 좀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을까요? 이제 탄핵안 제가 썼었는데요. 어. 앞에 힘을 좀 줬어요.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다, 포고령도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힘을 줘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안에 앞에 계엄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내란 행위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는 그 부분 판단했어야 돼요. 이게 탄핵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의 연관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한덕수 탄핵은 개별된 독립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독립된 사건에서 내란 행위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고 공범이라고 지적했으면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판단하고 네. 판단했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위헌 위법인 점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네. 사실 좀 비겁한 것이죠. 매우 잘못된 진짜.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것입니다. 네. 판단 누락. 이런 걸 이제 위법한 판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핵심적인 내용을 피해가면 안 되고 차라리 피해갈 거였으면 피해가도 안 되지만 네. 피해갈 거였으면 그럼 윤석열 판결이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걸 먼저 판단해주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왜 윤석열 판결 안 하고 윤석열에 대한 판결의 힌트를 여기다 주기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꼼수로 쓰는지 이건 비판받아야 돼요. 원래 아니 왜 근데 힌트를 주기 싫어해? 아니 저 언론에서 다 그게 나오거든. 힌트가 있냐 없냐. 아니 지금 우리가 퀴즈쇼 아닙니까? 아니 재밌어 이게 지금. 원래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의 내란 목적 계엄 선포는 이러이러해서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런데 살펴보니 얘는 거기에는 가담을 안 했다. 내지는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아가 그 방조 묵인 행위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이유가 없다. 없다라든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줬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근데 근데- 앞단은 싹 날리고. 애초에 저 사유가 왜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탄핵소추 참. 무결서를 쓰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가 국무총리로서 그 위헌적인 과정에서 뭘 했냐 어떤 역할을 이걸 했냐. 이래서 간 거잖아. 쓴 사람이 옆에 나와 있잖아. 옆에. 그걸 더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호사 할 때도 보면은 법원이 지네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쟁점을 회피하면서 자기 논리적 완결성을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쓰는 이게 전형적인 비겁한 수법이에요. 중요한 쟁점을 흐트려 버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와, 이건 없는 너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각하네. 판사로서 이런 잔기술들만 늘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게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헌재 선고 중에 제일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 누구나 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통해서 윤석열 사건에 대한 뭔가의 방향을 제시할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일 날 이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자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그거는 우리끼리 꽁꽁 싸매가지고 나중에 뾰롱 하고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진짜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냐고 지금 우리가 막 맘졸이고 그렇지, 궁금해하고 하는 게 그거를- 재밌어? 궁금하지? 나만 알아 뭐 이런 식인데
아니 이것들이 그리고 경력이 더 많아질수록 이상한 결정을 했어. 지금 그러니까 저 정영식, 조한창 저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17기, 18기여가지고 저 중에 법조경이 제일 길어요. 두 사람이. 네. 그 두 사람이 제일 못된 판단을 내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판사를 하면서 그리고 법학을 공부한 기간이 또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기간에 도대체 어떤 쪽으로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니 근데 제가 드러내주고 궁금한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본질이었는데 당연하죠.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따지지 않은 것은 8명의 의견이 따지지 않는 것으로 모아진 거예요? 그렇진 않죠. 지금 각하 2명은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아, 것입니다. 그 둘이는 완전 빠지는 거고. 네, 그렇죠. 나머지 6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을 하지 않고 뭉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앞단에서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위헌 위법 아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판단을 안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공범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다음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반드시 판단해줘야죠. 오히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자연스럽죠. 이 그나마도. 판결문 사이에 계속 충돌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네.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라고 해놓고 3명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대하지 않은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논리적으로 어떤 행간의 의미를 캐치하고 이런 게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 뭐 이상하게 튀는 판사나 튀는 재판관들은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사법체계 전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다는 이건 너무 거예요.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이거는 굉장히 헌법재판관이- 나라의 문제가 생겨요. 그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지금 헌법질서를 파괴한다는 네. 게 그 의미를 탐구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잘못을 따졌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네네. 근데 지금은 야 못 믿겠어 사법부. 이건 안 돼. 못 믿겠어 헌재. 이렇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이거는. 큰일이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진짜. 법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결국에는 뭐 윤석열 파면도 파면이지만 이 시스템을 다시 되살리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쉽지 거라고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기각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솔직히. 네. 근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나왔고 하나씩 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유를. 내가 듣고 저거는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래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하나하나가. 가잖아.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야 어떻게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냐? 이놈의 법꾸라지들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명 다 변호사지만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